네, 안녕하십니까. 강한투자클럽의 윤시영 주식운용팀장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하이닉스 커멘트를 이제 좀 이제 세 번째 정도 이제 하게 되네요. 첫 번째는 우선 조금 삐릿하니까 제가 좀 지켜보자. 두 번째는 제가 뭐 이 삼성전자 같은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커멘트를 하기 힘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만 좀 해드렸고, 자, 이번에 세 번째. 자, 디램 가격에 대한 좀 코멘트가 자꾸 나오고 있는 관계로 한번 제가 디램 가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얘기 드린 게 삼성전자를 관망을 하자는, 관찰을 하자는 이유는 바로 이 디램 값인데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주식시장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는 정제 마진, 반도체는 반도체 마진, 뭐 뻔한 거겠죠. 모든 이제 기업들은 이제 마진이 정말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장비 회사들은 장비 마진,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 식음료 회사들은 이제 인건비, 뭐 이런 것들, 기업들은 은행들은 예대 마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주가를 산정하는데, 주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좀 약간 쉽게 말하면 함수의 fx의 함수의 어떤 그 상응하는 상대방이 되는, 얘가 올라가면 그 함수가 형성되는 곱하기가 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 하락할 수 있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건데요. 우선 디램 값이 지금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또 이상한 개소리를 좀 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해버렸어요. 셀트리온도 예전에 한번 외국계 증권사하고 일본계 증권사에서 셀트리온 너무 고평가된 상태라고 한번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데,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디램 값이 이제 하락, 자, 이 연구원은 디램 가격 하락 원인에 대해 10일경부터 실제 세트 판매 동향에 따라 재고 조정이 시작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2세대 10나노급, 1세대 10나노급 전환을 시작하면서 비트 단위 환산 생산량을 증가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는 비수기인 내년 1분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제 디램 값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 좀 주가가 빠졌죠. 그러고 나서 엊그제 지난주에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네요. 8월 19일자, 오늘 20일인데 엊그제. 자, 디램값 하락 전망 공급 수익 보십시오. 내년 디램 평균가가 올해 비교해 최대 25%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과 일부 분야의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공급이 원인이라.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어떻게 된다? 예, 하락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침,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보시면 지금 이 분석가에 의하면 뭐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신규 설비 가동으로 인해 비트 그로스 증가를 원인으로 생각했고,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체 디램 ASP가 적게는 15% 많게는 25% 하락할 가능성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하락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15%냐 25%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는 거죠. 자, 우선 보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43,000원까지 직전 저점이 이제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좀 안 좋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도 지금 코스피가 빠지긴 했지만, 코스닥이 뭐 빠지긴 했지만, 세계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고 반등을 줬거든요. 반등을 줬는데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을 주지 못하고 더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보고서기 때문이겠죠. 하이닉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 직전 저점은 붕괴가 안 됐네요. 이 직전 저점은 붕괴가 안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예. 뭐, 그래도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그림이 조금 낫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그림이 좀 그렇고요. 예. 네. 저희는 뭐, 완전히 제가 뭐, 차티스트는 아니고, 뭐, 그림 분석가도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뭐, 남들 하는 정도 수준으로서, 평타로 이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디램 값의 하락과 차트의 어떤 차트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
예, 차트가 지금까지 깨져 있는 상태면서 D램 값도 안 좋다. 예,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삐리삐리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보십시오. 코스피 지수보다도 조금 예 상태가 좀, 코스피 지수도 지금 여기 있는데 올라간 거 보면 지금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죠. 선반영 항상. 예,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나빠지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기업 그 실적이 조금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네요. 그게 가장 간단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기업, 큰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회사를 이제 분석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이 삼성전자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삼성전자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이 두 명이나 됩니다. 두 명. 그러니까 어떤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만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두 명인데 다른 회사도 분석 안 하고 삼성전자만 하는데도 하기가 힘듭니다. 분석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식 운용팀장이 모든 주식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 스타일의 주식 운용팀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렇게 제가 100% 분석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아닌데, 그래도 굳이 좀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관찰을 하고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왜 D램 값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뭐 그래도 주식에서 이런 분야를 공부를 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다 공부를 하면서 가격과 시세 그리고 어떤 매매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주식시장에는 이제 유연성을 가져야 되니까 무조건 제가 삼성전자를 안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매매 안 하냐, 이건 아닙니다. 제가 전업할 때 삼성전자로 매매해서 수익 좀 났어요. 예, 수익도 내보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그거는 이제 무조건이라는 그런 어떤 고착화된 어떤 유연성이 없는 사고방식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5일 전에 제가 코멘트를 하고, 지금 이때 언제 또 코멘트를 했나 보자. 네, 이때가 언제지 삼성전자 분석 적극 관찰. 오, 2861회.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한 게 조회수가 꽤 나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삼성전자를 분석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많이 좀 물려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어떤 마인드로 이제 삼성전자를 분석을 했냐면, 이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냥 가격적인 변화, 삼성전자가 제가 이때도 말씀드린 게 단순히 액면 분할을 했다고 투자를 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당분간은 이제 매수의 관점보다는 그냥 공부의 관점, 그러니까 관망의 관점, 그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라고, 절대 단타를 노리거나 45,000원에 왔다고 해서 붕괴된다고 해서 매수를 하지 마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제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깨질 때, 45,000원이 깨질 때는 지금 D램 값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는 거니까, 예, 그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했지, 절대 추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또 코멘트를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다시 47,000원대, 5만원대로 복귀하는 거는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D램 값에 대한 이런 가격 하락 전망이 계속 나온다면 그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온 건 핸드셋이나 삼성전자 TV나 뭐 삼성전자 가전제품이 올라와서 올라온 게 아니고 순수하게 D램 값 상승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올라갔던 이유가 이거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가 이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우선 하겠습니다. D램 값이, 자,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 보자. 현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얼마지? 보자.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가 대비 315조네요. 315조. 어마어마하다. 진짜 315짜리가 움직이니 진짜 쉽지는 않습니다. 315짜리 회사가 움직이고 있다. 네. 하이닉스는 얼마인가 볼까? 자, 하이닉스는 54조. 와, 310조와 500조, 거의 360조, 거의 370조가 움직이고 있네. 국내 시장에 370조가 움직이니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는 첫 번째는 D램 값이 램 값 하락 15에서 25%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역시 부정적 의견. 그리고 3번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요 45,000원에서 예,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지금 보시면 예, 보세요. 여기 하이닉스도 같이 나왔는데요. 하이닉스도 같이 나오고 지금 최근에 보면 공매도 비율이 거의 10%대 육박하는 그런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자, 요 구간은 지금 45,000원 깨질 때 15% 정도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690억, 거의 700억이 육박한 자금이 매도 자금으로 당일 거래 대금의 15%를 이루는 그런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왜 공매도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공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방어했지, 뭐 선물했지, 뭐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했지, 뭐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매도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것에 비해서 좀 5만원 부근에서도 나왔지만, 이 보십시오. 5만원에 이 보세요, 이거. 5만원에 25%, 14%, 18% 액면 분할하고 나서, 예, 보세요. 거의 공매도가 없다가, 이 보세요. 이봐. 250만원 할 때는 공매도가 없었잖아요. 딱 액면 분할하고 나서, 액면 분할 언제야? 5월 4일로 액면 분할하고 나서도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재밌죠, 주식이. 이래서 지금 주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래서 5월 14일, 5월. 딱 공매도가 액면 분할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왔네. 진짜 무서운, 진짜 주식시장이 무서운 시장입니다. 진짜. 자, 정말 무섭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 공매도 급증. 자, 이래서 매집과 분산에 대한 이 개념을 보십시오. 이제 매집에서 주식을 위에다 팔면서 공매도까지 생각해. 나쁜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주식을 파는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공매도한 놈들이 지가 포지션이 갖고 있는 놈들이 포지션을 매도를 합니다. 나 쓰레기네 진짜. 나쁜 새끼들.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어렵지만 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면서 또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